에나? 제가 지금까지는 오늘의 파워리프터로 파워리프터 개개인만을 소개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세계의 파워리프팅 뉴스까지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프랑스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13일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FF 포스 테스트 매치 엘리코라는 시합이 열렸었거든요. 먼저 63kg급의 프리실리아 바보일이에요. 지난번에 오늘의 파워리프터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프리실리아의 최고 기록이 2020년 9월 대회를 기준으로 토탈 542.5였는데요. 이것만 해도 프리실리아는 2020년도 여성부 무장비 카테고리 전 체급을 통틀어 세계 2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 13일의 시합에서는 스쿼트 210kg, 벤치프레스 112.5kg, 데드리프트 225kg, 토탈 547.5를 들어올림으로써 토탈을 5kg 더 끌어올리게 됐죠. 이로써 프리실리아는 윌크스 포인트로는 2020년 9월에 577점에서 12점 상승한 589점이 됐는데요. 윌크스를 기준으로 하면 도핑 테스트 통과 선수들 중에서는 84kg급의 그 아만다 로렌스를 제치고 무장비 카테고리 여성부 전체급을 통틀어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어요. 파워리프팅계에서는 상당히 핫한 뉴스였죠. 도핑 테스트 통과 선수 여성 최초로 윌크스 600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프리실리아는 여성으로서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좁은 스탠스의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구사하고 있기도 해요. 먼저 스쿼트를 보면 스탠스 자체도 상당히 좁고 발의 각도 또한 거의 11자나 다름이 없게 서있죠. 스탠스 자체가 원체 좁다 보니까 무릎이 거의 맞닿으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데드리프트 또한 스탠스가 좁은데 데드리프트에서는 스탠스보다는 컨벤셔널이라는 게 더 눈에 들어오죠. 72kg급의 제시카 뷰트너와 함께 여성부에서의 근본을 담당하고 있달까요. 지금도 명실상부 여성부 최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해질지가 궁금해지는 프리실리아 바보일이에요. 다음으로는 66kg급의 파나조티스 다리니디스예요. 역시 오늘의 파워리프터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번 대회에서 파나조티스는 스쿼트 247.5kg, 벤치프레스 168.5kg, 데드리프트 280kg, 토탈 696을 들어올리게 됐어요. 이로써 파나조티스는 공식적으로 남성부 무장비 카테고리 도핑 테스트 통과 선수들 중에서 66kg 체급 세계 3위의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게 됐죠. 하지만 파나조티스는 이번 시합에서 모든 리프팅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스쿼트 3차 시도였던 252.5kg 그리고 데드리프트 3차 시도였던 290kg를 아쉽게 실패했거든요. 스쿼트는 몰라도 만약 파나조티스가 데드리프트 3차 시도를 성공했었더라면 토탈 696이 아니라 706으로 2019년 찰스 오포코가 세웠던 토탈 705.5를 제치게 되면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정말로 705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하네요. 게다가 컨벤셔널을 고수하고 있는 파나조티스가 체급 세계 1위를 거머쥐게 된다면 그 의미도 좀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경량급 리프터들의 거의 대부분이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타자는 83kg급의 16살 말릭 베르누시 트리올레예요. 말릭은 이번 시합에서 스쿼트 247.5kg, 벤치프레스 172.5kg, 데드리프트 285kg, 토탈 705를 들어올렸어요. 16살이라는 나이에 토탈 700이 넘어간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강력함이죠. 16살이면 중3이거든요. 게다가 이 705라는 토탈이 모든 리프팅을 성공한 결과값이 아니에요. 스쿼트는 2차 시도까지, 벤치프레스는 1차 시도에 그쳤고 데드리프트는 2차 시도까지만을 성공했거든요. 총 9번의 리프팅 시도 중에서 5번만을 성공시킨 거예요. 특히 데드리프트 3차 시도였던 300kg에서는 정말 아쉽게 실패를 하긴 했지만 과도하게 힘을 사용한 나머지 리프팅 시도 이후에 블랙아웃이 왔는데요. 하지만 블랙아웃과는 별개로 겨우 16살에 토탈 700을 넘겼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말릭이 이대로 리프팅 커리어를 잘 쌓아나간다면 83kg급의 차기 최강자로 떠오른다는 건 따놓은 양상이지 않을까 해요. 20살이 되기까지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도 하거니와 현재 83kg급의 최강자인 러셀도 토탈 700을 넘긴 게 21살 땐데 말릭은 이걸 16살에 해냈으니까요. 이러다가 채 20살이 되기도 전에 토탈 800을 넘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번째로는 올해로 20살이 된 59kg급의 토마스 아처예요.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체중 조절을 조금 잘못했는지 60.8kg의 체중으로 계측을 통과했죠. 그래서 토마스는 이번 시합에서 스쿼트 182.5kg, 벤치프레스 145kg, 데드리프트 205kg, 토탈 532.5를 들어 올렸는데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벤치프레스에서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토마스는 59kg라는 체급에도 불구하고 140kg가 넘는 벤치프레스를 밀어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타 경량급의 리프터들이 와이드 그립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토마스는 그립이 넓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벤치프레스의 규정 최대 그립 너비인 81cm를 나타내는 띠의 안쪽에 새끼손가락이 위치해 있으니까 오히려 그립이 좁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마스의 벤치프레스에서는 좁은 그립의 너비 말고도 특이한 점을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얼렉을 한 이후에는 거의 그대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게 대부분인데 토마스의 경우에는 얼렉을 한 이후에 한번 바운스를 주고 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얼렉에 뭔가 실수가 있었나? 서폿이 뭔가를 잘못했나?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모든 벤치프레스 영상에서 이러한 것을 보면 토마스가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큐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를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좁은 그립의 특이한 큐까지 동체급의 벤치프레스 사기캐인 샤히드 브라이언트가 떠오르는 퍼포먼스랄까요? 프랑스 선수들의 수준이 정말 굉장히 높죠? 세계 최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프리실리아와 파나조티스에서부터 말릭과 토마스 같은 앞으로의 유망주까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앤트맨과 함께하는 월드 파워리프팅 뉴스 그 첫 번째 편을 마치고요. 저는 더 강력한 파워리프팅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엔바